27년의 경력이면 나의 언니들 제가 인터뷰한 언니 중에 지금 최고인 것 같아요. 투자사에 10년 전에 40살이 들어왔어요. 그 투자의 투도 모르고 왔고 재무제표의 제도 모르고 왔는데 3년 안에 3개의 엑시스를 보이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1년 차 때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편한 대로. 편한 대로. 알았어. 편한 대로 하면 돼. 아까 밥 먹을 때 하던 대로 하면 돼. 나의 언니들을 오늘은 투자 쪽에 있는 언니 모셨습니다. 언니 셀프로 소개. 저는 이니셜 I고요. 인베스터 KB 인베스트먼트 윤소정 이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투자 쪽에는 얼마나 있었죠? 투자 경력은 한 10년 되고요. IT에서 17년? 그래서 IT로 가면 할머니? 마치 사회생활은 27년 차이기 때문에 거북이가 된 것 같아요. 언니가 거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거북이지? 나 거북목인데 언니도 거북목인가 했더니 되게 오래 있어가지고 이제 거북이다 얘기를. 뭐 저희 거북목은 기본이고 사람들이 말할 때 저것도 다 해봤지 약간 그런 느낌의 거북이, 그리고 집에 안 사본 게 없는 것 같이 다 트렌디한 건 사본 듯한 거북이입니다. 27년의 경력이면 나의 언니들 제가 인터뷰한 언니 중에 지금 최고인 것 같아요. 내가 23, 24, 25 뭐 이렇게 했는데 27년이면 또 다른 내공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한 게 IT 쪽에 17년이나 있다가 업을 바꿨어. 너무 늦게 바꾼 거 아니야? 17년이나 있다가 바꿨고 그러니까 언니는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가게 됐는지 이런 얘기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네, 제가 회사로는 그 IT의 네오위즈, NHN, 네이버, 스마일게이트 이런 회사에 17년 정도 있었고요. 투자사에는 아주아이비 투자, 그다음에 신한벤처 투자, 그다음에 KB 인베스트먼트에 재직 중이고 콘텐츠랑 세컨더리 등 약 3개 정도의 펀드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사에 10년 전에 40살이 들어왔어요. 부록의 나이 아니야. 혹하지 않는 나이인데 언니가 혹했구나. 아니요, 제가 밥 먹고 살려고 들어왔는데 이게 정말 무식해서 더머라서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때 왜냐면 제가 친구에게 게임 제작을 하다가 말아 먹었는데 뭘 먹고 살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할 무렵에 친구가 투자사가 퍼블리싱 사업이랑 비슷한 거야 라는 말을 해줘서 사실 들어왔고요. 40살에 최근에 어떤 분이 VC로 이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 이런 그 면담을 요청했는데 제가 그분을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다른 사람도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도 한 걸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46인데 46은 되나요? 정말 가능합니다. 이게 다른 업종이랑 좀 다른 이유는 본인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스페셜티가 있으면 그 인사이트를 배경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가 어떤 몇 가지 투자만으로도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내가 만약에 업을 바꾼다, 인베스트먼트 쪽으로 가고 싶다. 처음에 왔을 때는 아주아이비 투자에 이사로 뽑으시고도 채용하신 분이 너 어떻게 할래? 라고 하셨고요. 처음에 투자사로 왔을 때 저에게 이제 기대했었던 것들이 게임 투자로 뭔가 이렇게 큰 수익을 내기를 바라셨는데, 업황이 투자가 거의 한 15% 정도 게임 투자를 하다가 그게 한 6% 이하로 언더로 떨어졌었던 2014년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채용하신 분이 저한테 그러셨는데, 제가 약간 밀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엄청난 개런티를 했는데, 제가 못하면 사실 다른 사람도 못합니다. 어떤 시장이든 소수에게 주어지는 시장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3년 안에 3개의 엑시스를 보이겠습니다 하고 또 정말 너무 무모한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이게 황당한 개런티였고요. 그런데 약속을 지켰습니다. 뱉은 거 지키는 타입인가 봐요. 네, 뱉은 거는 지켜야 되는. 어떻게든 지키는. 사실 준비를 하고 왔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준비는 정말 제로였던 것 같고요. 그 투자의 투도 모르고 왔고 재무제표의 제도 모르고 왔는데, 믿었던 거 한 가지는 이제 산업재 인더스트리에서 사업
서비스, 제작에 대한 헤더를 모두 다 해봤고 그 17년을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살았던 그 경험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면접을 볼 때 경험이 없는데 몇 군데 채용이 됐어요. 근데 제가 너무 자신만만하게 17년 동안의 제 IT의 인사이트를 투자사 니네가 사라 이렇게 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날았던 딜들이 저도 어떻게든 약속은 지켜야 되겠어서 문제를 거꾸로 풀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게 IT에서 저에게 준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NHN에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는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싱킹 메소드를 배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투자사에 좀 대입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때 이 서비스가 잘 될까 잘 되지 않을까를 리더들이 되게 많은 서비스들을 브레인스토밍하고 보면서 결정을 하고 실제 제작을 하고 지표를 상승하는 것들을 체험하고 아 이건 잘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에 대한 인사이트를 되게 많이 쌓았는데 일종의 저는 그게 통계의 힘, 암묵지라고 생각하고 이 경험들을 가지고 투자사에 와서 누구보다 길을 보는 부분에 대한 경험은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제가 되게 약했었던 뭐 재무제표나 수익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부분은 약했는데 어쨌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집중을 해서 했었던 유명한 딜들이 시장 내에서 굉장히 유명했었던 크래프톤. 이제 크래프톤은 이제 아주아이비에서 따상을 몇 번 네, 가져오기도 했던 효자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 게임 씬에서는 정말 약간 전무후무한 아 이런 밸류가 정말 가능할까라고 했었던 게 이제 펄어비스였는데 펄어비스도 사실 10배 이상의 수익이 났고 마지막 하나의 카드는 히든 카드는 여러분들이 명함앱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리멤버 드라마인 컴퍼니를 이제 네이버가 M&A 해주셔서 3년 안에 3개의 딜이 날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 3개를 날아서 그렇지 준비가 하나도 없이 와서 좌충우돌 많이 했고 특히 투심에 들어가서 투자를 이제 아 이런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저의 그 논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투자 보고회에서마다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눈빛을 아 그 말은 하면 안 돼 팁을 줄 정도로 제가 약간 그 지뢰밭 같은 그런 투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결과적으로 되게 좋은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빅딜을 기록하면서 저희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이 과정 자체가 드라마틱해서 본인이 약간 눈물이 날 정도라는 얘기를 이제 3년 지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쨌든 IT에서 배운 자산이 베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IT가 근데 되게 잘 나가던 시절이고 좋았던 건데 왜 IT에서 인베스트먼트 쪽으로 변경을 한 건지? 저도 이제 투자사에 와서는 처음에 제가 가진 게 남들이 갖고 있는 장점에 비해서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제가 잘못 온 거 아닌가? 정말 준비가 하나도 없이 와서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진 강점은 IT 네트워크, 인사이트, 친구들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제가 IT에 있었을 때의 17년 정도의 경험을 하다 보면 아까 똑같은 거북이 사실 단점은 해보다가 너무 이렇게 운영 베이스로 가다 보면 그 부분들이 좀 재미가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서비스 직군하다가 이제 헤더하고 사업 직군 헤더하다가 이제 게임 제작 직군 했는데 맨 마지막 경험이 되게 유효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직을 하는데 왜냐면 너무 노동 집약 베이스이다 보니까 새벽 3, 4시까지 게임 제작을 하는 회사에 제가 리딩을 했는데 친언니가 그만 나와라. 육아를 할 건데 계속 그렇게 회사에 있으면 어떻게 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게 좀 많이 이렇게 노동 집약 베이스의 일들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40살에 좀 했고요. 저는 굉장히 제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가 대단한 줄 알고 그러면 조금 그 시간을 조금 들이고서라도 되게 효율성 높은 수익성 높은 사업을 할 줄 알고 투자하게 온 것이 투자계 이직 배경입니다. 노동 집약적으로 벗어나려고 왔는데 여기도 역시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된다. 아유, 시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되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VC 심사역 약간 좀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거의 1인 기업 같은 결정사 체계이기 때문에 연합 미팅을 하지 않아서 시간을 조율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자유로운데요. 대신 뭐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냐면 이 투자금 전체의 책임이 그 심사역 한 명에게 오롯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자금의 큰 자금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지면 본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이 되고 본인이 잘 모르는 산업 인더스트리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레퍼런스 체크, 정보 체크, 공부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오롯이 제가 다 알아내야만 하는 그리고 제가 알아낸 걸 베이스로 굉장히 자신감 있게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를 전문적으로 피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그 산업도 어느 정도의 경험이 쌓이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신입은 불가능하지 않나는 생각도 드는데 투자하는데 사회생활 처음 하는 친구, 인더스트리 날리지 많이 쌓아 있는 친구는 정말 드물 거고 그럼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다른 그 인더스트리에서 일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K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심사역을 채용할 때 각각의 인더스트리에서 전문가인 경험을 아주 짧게라도 뭐 이를테면 블록체인 아니면 AI, 플랫폼 베이스의 경험을 조금씩이라도 한 주니어를 채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혹은 이런 경험이 없더라도 이제 회계사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뽑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일들을 그런 경험의 베이스가 아닌데도 잘하는 분들을 봤어요. 제가 IT의 네이버에서도 네이버가 제가 재직했던 시절에 3,000명이었는데 어떤 조직이나 생각의 프레임 어떤 일들을 통찰력 있게 보는 힘을 가진 친구들은 네이버에서도 일을 잘했지만 사실 투자계에서도 일을 잘합니다. 근데 이 통찰력이라는 것은 한 번에 생기는 부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어떤 부분들의 문제를 직면했을 때 연습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돈이 될까? 성장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는 프레임을 갖춰야 되고요. 이 프레임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끼리도 하는 얘기인데 그 인더스트리 혹시 회사들 다 검토해 봤어?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요. 제가 만약에 AI 비전 쪽 회사들은 다 만나봤어요. 뭐 이런 약간 그렇게 되다 보면 이 경향과 더 뛰어난 기술에 대한 우위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찰력은 굉장한 부지런함, 이게 그 인더스트리를 파고 들으려고 하는 호기심과 나의 부지런함 정도가 있으면 이 통계 데이터의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하거나 평소에 새로운 분야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친구라면 제가 볼 때 이거는 분야의 경험과 관계없이 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니어도 네, 지원 가능합니다. 주니어도 가능합니다. 언니, 업이랑 회사 선택에 있어서 잘한 것과 후회되는 것이 있을 텐데 어떤 거고 후회되는 시점이 있다면 또 그때로 돌아간다면 또 어떻게 할 건지. 이거 중간중간에 저도 굉장히 많이 이제 고민하고 제가 선택한 것들이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선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친구들을 보니까 이게 운명은 운이더라고요. 운칠기삼이 아니고 운구야, 운구 막 이러거든. 저는 이게 40살까지만 IT를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지레짐작을 사실 그때 했어요. 이게 너무 노동집약 베이스이다 보면 사실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떠나던 시절쯤에 이게 PC에서 모바일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바일 시장 베이스는 어쩌면 이제 굉장히 저희 시절에 그랬는데 젊은 친구들, 트렌드를 잘 아는 친구들 약간 그렇게 채용하는 시장으로 좀 그 수익성 때문에 변모하려고 하던 시장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카카오가 계열사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이제 크로프톤이나 펄어비스 등 여러 가지 게임 회사, 여러 가지 플랫폼 회사의 친구들이 한 가지 일만 뭐 이를테면 고수도 사업 운영을 25년을 했는데 이를테면 카카오 게임즈의 주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한 가지 앉은 자리에서 굉장히 지난하게 잘 버텨서 잘 된 친구도 있고요. 저처럼 나는 굉장히 성장하고 싶어. 다른 직종이 나에게 좀 더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가져올 거야 라고 했었던 저 같은 약간 사람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가 더 나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재무적 소득에 대한 게인은 그 친구들이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톡 옵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운인 것 같고 그걸 사실 그 상황에서 사람이 지혜로 바라본다는 게 약간 제가 거북이가 되고 나서는 알았는데 이게 속단하기 어렵구나. 그럼 언니는 다시 그 시점 돌아가도 이직을 할 건가? 주식을 받을 건가? 다시 가서 난 투자해서 다시 맨 땅에 헤딩을 하며 구르며 내가 갈 건가?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미래를 보고 다시 이제 거슬러 돌아간다라고 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성장이라는 게 어떤 자기의 커리어 패스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는데 어떤 자기가 믿는 성장할 수 있는 조직을 자기가 베이스로 하고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장할 수 있는 베이스의 조직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 그 시기에는 폄하했던 능력이 정치적 능력이었어요. 일은 안 하는데
담배 피우고 좋은 리더들을 따라가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잘 됐고 나중에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구나를 나중에 인정하게 됐어. 그 성장이라는 축에 뭐 신념도 있고요. 조직에 자기를 끌어주는 리더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일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 만약에 제가 다시 돌아갔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의 넓이, 범위가 좀 달라졌다면 조금 더 다른 선택은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니 지금 27년의 경력을 쌓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 전에 이게 처음부터 이런 원칙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투자사에 와서 처음으로 생각해 본 이제 계기 같은 거였는데, 저는 저를 고용한 사람에게 최고의 이익을 돌려주고 싶다. 약간 그런 거창한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게 어쩌면 첫 회사에서 좋은 딜이 잘 된 케이스였던 되게 감사한 약간 그런 사건이었을 수도 있는데, 스타트업을 하면서 사실 대표님들을 보면서 그런 걸 더 많이 느꼈어요. 어떤 거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나 신념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 자기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골도 있지만 그 중에 자기가 소중한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되게 애쓰시는 모습들이 저는 이렇게 대의적으로 굉장히 약간 멋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의 원칙 하나는 나를 뽑은 사람에게 최대의 수익, 기여, 환원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언니 고용하고 싶다. 되게 고용하고 싶은 언니네.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이제 저를 뽑아 주셨던 것에는 사실 저를 조금 더 다르게 볼 수 있는 이제 감사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저도 사실 그에 대한 보답은 확실하게 하고 싶다였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뭐 아주아이비에서는 제가 크래프톤이나 펄어비스 같은 회사들을 투자했었고요. 신한벤처에서는 현재 한 장외가로 이제 3조 정도의 밸류를 메이킹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성 의류 에이블리, 그다음에 카카오가 이제 지분을 굉장히 많이 이제 인수하고 투자한 그립이라고 이제 장외 밸류를 한 4천억 이상 정도 되는데, 그 회사도 제가 이제 AB 투자를 했었죠.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엊그제 상장 승인난 사인앱 소프트라는 이제 AI 회사가 1년 만에 투자 수익을 이제 되게 높게 엑시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KB에서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는데 제가 그때도 제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심을 합니다. 1년에 4번 정도 투심을 하면 사실 투자사 사이드에서는 그 투자에 대한 진중한 결정과 검토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의 경우에는 첫 해에 12번 정도를 합니다. 거의 코로나 때 집을 나가지 않았고요. 거의 잠도 자지 않고 거북목을 만들어가면서 보고서를 사서, 근데 제가 또 그때 그 12번 중에 2번은 투자를 하면서 엑시트를 했어요. 그래서 첫 해에 6개월 만에 엑시트한 딜 하나, 그 다음에 10개월 만에 엑시트한 딜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 1년 차 때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이게 제가 경력을 쌓으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1번이고, 두 번째는 나다움을 지키자라는 건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특히 투자사 사이드에서는 정말 월등히 잘하시는 분, 그다음에 시장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이제 비교가 되다 보면 나도 이렇게 했었어야 됐나? 약간 그런 자괴감도 되게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육아를 하다 보니까 이 산업 자체가, 제가 2014년에 왔을 때 저 포함 여자이사가 3명이라고 했었고요. 제가 한 5년 전쯤에 이제 이 업계에 여자가 6% 정도. 근데 그게 지원팀에 이제 서포트 해주시는 분 포함 6%였고요. 제 생각에 지금은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심사역 10명 중에 1명이 여자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더스트리 자체가 특히 직장맘은 더 어렵고요. 육아에 만약에 신경을 쓴다고 하면 더 어려운 직종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누워서 나의 중요한 우선순위의 기준은 있을 것 같다. 네이버 때 정말 재밌는 데이터 분석을 1년 정도 회사에서 이제 지원해 주셔서 해본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디시전 트리라는 건데요. 디시전 트리에 제 우선순위의 우위가 제일 상단에 무엇을 넣는지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져요. 1순위와 2순위만 바뀌어도 사실 가중치가 달라지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머니볼의 영화에 보면 어떻게 하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나다운 것을 지키기 위함에는 우선순위가 내게 소중한 것을 지키자이고요. 내가 그럼 뭘 지키고 싶었지? 내가 소중한 것은 어떤 것이지?를 상기하지 않으면 때때로 굉장히 많이 휩쓸려
그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투자사 사이드고 비교와 우위와 줏대가 없어지기 쉬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투자사 대표님들이 보고 쟤네는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뭐 이렇게 하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다운 것을 지키자입니다. 그 소중한 것을 지키자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들은 사실은 책 많이 읽는 것이었고요. 책이 일종의 저는 좋은 사람 만나면도 환기가 되지만 일종의 제 삶의 환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김성근 감독님 책에서 이제 김성근 감독이 너무 좋아하는데 그분의 리더십에 저는 너무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분도 이제 나다운 것을 지켜라라는 얘기고 자기가 물병 안에 이제 물인데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그 물병에서 나오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나가면 안 된다고. 자기는 나다움은 여기에 있는데 환경이 바뀌었다고 나가는 순간 물이 흘러버려가지고 자기 형체가 없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나도 항상 나다운 거 지키고 본인이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평가를 받거나 이런다면 그 환경이 너한테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환경을 바꾸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사실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너다운 거를 바꿔가지고 너가 지속적으로 할 자신이 있으면 바꿔. 근데 사람은 안 바뀌거든요. 네. 그래 그게 일관성을 유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순간 본인이 물 밖에 나와서 자기 모양도 흐트러지고 일관성을 유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변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본인 맞는 대로 본인의 그거를 지켜서 가라라는 얘기를 저도 되게 사실 저 동의해요. 그러니까 네. 한 직장에 되게 오래 다닐 수 있는 친구는 그 친구의 뭔가 탤런트가 따로 있는 거고 본인이 이제 그 조직에서 좀 지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환경을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많은 언니들이 하는 얘기예요. 나다운 걸 지키자. 남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본인 이거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언니는 경력이 되게 이제 오래되기도 했고 바꾼 것도 되게 많고 하는데 경력 도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결정이나 전환점이 무엇이었는지. 이게 제가 제 경력을 보면 3년 단위로 회사를 옮기게 됩니다. 오, 의외인데 언니 나이 때 그렇게 자주 옮기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이 명분은 사실 스카웃이었고요. 단점은 엉덩이가 무겁지 않아서 였는데 처음에는 에이전시에 갔어요. 그래서 3년 동안 LG 관련된 쇼핑몰을 프론트, 백단, 로그 시스템, 메일링 시스템, CRM 시스템까지 다 만들어 봅니다. 이제 그걸 3년 안에 다 하고 한 10일 동안 30분씩 자고 밤을 샌 적도 있었어요. 이제 약간 그러고 나서 승진을 이제 팀원, 그 다음에 팀장, 실장을 단기간에 올라갔는데 그때 제가 배운 건 하우투였어요. 하우투를 다 알게 된 다음에 사실은 왓을 정의하는 것을 제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에이전시 SI에서 빅테크 기업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네오이지랑 네이버인데요. 네이버가 저한테는 정말 좋았던 경험이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싱킹 메소드를 굉장히 여러 각도로 고민하고 누가 그 생각을 제일 잘 해냈어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약간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질 수 있는 시야의 뷰를 굉장히 확장해서 열어주고 굉장히 좋은 인력들을 많이 뽑아주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배웠던 것이 왓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였는데 제 기존 하나는 왜 이렇게 계속 그 하우투에서 왓으로 가고 서비스에서 사업으로 가냐면 어떤 사업이든 중심의 결정을 누가 하지? 그 가장 윗단의 통찰력은 누가 갖게 되지? 그러니까 제 결정의 중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작을 가게 됩니다. 이제 제작은 콘텐츠에 대한 굉장히 세부적인 테크니컬한 재미를 만드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사에 가서 했었던 얘기가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서비스 헤더, 사업 헤더, 하우투를 어떻게 만드는까지 하우투를 다 만들어 봤으니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통찰력 있는 투자를 한쪽 방면에 치우치지 않고 밸런스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가 제 표현이었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커리어의 중심은 핵심, 코어를 결정하는 직군과 인더스트리로 이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프레임에 대한 것들이 처음에 생긴 건 아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산만하고 중구난방의 경력들을 마구잡이로 막 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실수도 많이 했고 그러면 정말 일을 이렇게 하지 빨리 하는구나를 네이버 때 약간 최고 절정으로 일을 많이 하면서 배운 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네이버 때 최고 절정일 때는 어느 정도 일을 했냐면 하루에 커뮤니케이션 한 메일을 집에 와서 돌아봤더니 최소 200통의 회신을 하고 있었고 많이 한 날은 400통의 회신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스피디가 어떤 문제 한 가지 아젠다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제가 연구할 수 있는 리서치, 그 다음에 전문가 그룹, 약간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그
그 경로를 최단계에 올라가기 위해서 동시에 그걸 움직이는 스피드가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투자사에서 와서는 굉장히 약간 그 유의미했었던 것이, 투자사는 굉장히 많은 딜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의 비즈니스의 핵심 코어는 뭐냐면 시간을 어떻게 세이브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도 되게 많이 스캔을 하고요. 그리고 1시간 정도의 미팅 동안 그 결정을,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면 내릴 수 있는지를 시간을 단축하는 싸움입니다. 결과적으로 딜 하나를 분석을 했는데 한 석 달 아니면 혹은 6달을 고민하거나 검토했는데 딜을 투자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면 제 이제 6개월, 1년치 사실은 투자가 날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 베이스의 싸움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프레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니는 리더로서의 가장 도전적인 순간은 언제였는지. 리더 자리는 늘 도전적이었던 것 같아요. 리딩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IT 분야 베이스에서는 어려웠던 게, 어른스러움, 포용력을 기본 베이스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기본인데, 신규 사업일 때나 프로젝트가 굉장히 나낭일 조직의 리딩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도 그런 경험, 30대도 그런 경험, 게임 제작에서도 그런 경험이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해결해야 되는 이슈가 그 사람들을 되게 다독이고 잘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실무에 대한 어떤 그 인사이트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또 성과를 보일 수 있어야지만 사실 조직이 존속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인간이다 보니까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 혹시 제작도 그랬고 네이버 때 신규 플랫폼도 그랬는데요, 사람들을 조직 관리하는 것보다 그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도 잠을 뭐 3시간씩 자고 막 몇 년간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얘기가, 너처럼 어렵게 키운 애도 처음 봤고 너처럼 회사 일을 다 하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처음 봤다. 왠지 알아, 언니? 언니 전생에 한량이었어. 그 정도로 제가 이제 돌이켜보니까 IT는 저희 리더십상에서 저분이 보여주는 인사이트가 저희가 감동받지 못할 수준이면 저분은 왜 저 자리에 앉아있지라는 저희끼리의 뭔가 그런 생각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리더십이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매번 굉장히 미숙했었던 것 같고 어려웠던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제 능력이 갑자기 뭐 ABS이다가 갑자기 S가 되기는 어려운 능력인 것 같고, 리더가 됐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이게 리더가 막 굉장히 잘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보다는, 리더는 어려운 거였어. 이게 기본 생각 베이스를 깔고 내가 사람들을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다독이거나 품어줄 수 있었으면 사실은 이 모습이 훨씬 더 조직 분위기가 좋았을 수 있고 저도 좋았을 수 있겠구나라고 다른 사람을 보고서 요새 좀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유라는 건데, 이게 여유가 여유라는 한마디 말로 응축을 시키면 이게 알아듣기는 정말 쉽지는 않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리더의 자리는 윗사람들도 그 사람의 능력의 그 캐파, 그 수준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을 잘 부드럽게 품어줄 수 있는 정도였어도 확실히 더 좋은 리더는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피플 매니지먼트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거 되게 안 가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많이 있어요. 또 스타트업 어떻게 보면은 사람 관리의 문제가 아니고 당장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사는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되기만 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약간 그건 또 뒤로 가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봤을 때는. 언니는 자녀가 그러면 몇 살? 아들 하나 겨우 키웠고 고2입니다. 고2? 오, 내년에 고3이네? 네, 큰일 났어요. 네. 그럼 언니는 어떻게 키웠어요? 정말 어렵게 키웠고요. 아이가 처음에 그 엄마 아빠 말고 배운 말이 엄마 일나. 엄마 일어나? 엄마 일나. 일어나. 저희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생각할 때 아이 15개월쯤에 오셔서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이제 그 키워주시는 것에 기여를 하셨고요. 제가 이 키우는 와중에 여러분들에게도 나누고 싶은 육아에 대한 그 팁이 있는데, 저희 육아에 가장 좋은 역할을 했었던 건 엄마 이외에 친언니입니다. 친언니가 4살 터울인데 아이가 어느 정도 키워봐서 선경험이 있고 최신 트렌드를 알고 이제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그리고 육아 이제 그 용품, 장난감이나 책도 되게 많기 때문에, 언니가 제가 이제 바쁜 프로젝트가 들어갈 경우에는 아이를 데리고 여행도 언니가 데리고 갔다 왔고, 언니가
언니가 육아용품 관련된 부분들을 되게 많이 물려주기도 했는데 이 언니의 되게 좋은 정보들이 굉장히 좋은 저에게 이제 팁이 됐어요. 왜냐면 육아도 이직만큼이나 사실은 새로 공부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직장맘은 사실 이걸 새로 공부하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몇 살 터울에 주변에 언니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주변에 좋은 선생님들도 사실 외부적으로 영입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의 가까운 측근 중에 그렇게 왜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우라는 말이 맞아, 같이 키워야 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품앗이 근데 저희는 물론 이제 비용은 들이죠. 약간 그런 것을 저는 되게 많이 잘 활용했습니다. 그 조력자가 많이 있어야 돼요, 진짜. 언니는 그러면 주로 아들이랑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또 우리가 막 얘기할 때 항상 공통점이 그거예요. 양보다 질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질적으로 많이 이 아이와 관계를 형성할지 어떤 놀이들을 하면서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언니는 주로 어떤 거? 저는 이제 저희 생태계는 저도 자랄 때 어머니가 되게 많은 영향을 주셨는데요. 항상 새벽 4시에 이제 일어나셔서 네, 책을 읽고 글을 쓰시는 거를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하고 계신데 저는 생태계 힘이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내가 삶을 즐길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아이에게 주면 아이가 그 속에 뭔가 즐거움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육아 서적을 보다가 남자애들하고는 스포츠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걸 보고 이제 자전거를 4살부터 이제 가르치는데요. 그 7살 정도쯤에는 한 20km를 아이가 스스로 탈 수 있게 해줬고 이게 좀 가슴 아픈 사연이랑도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데 저희가 직장맘들이 라이딩을 못 해주잖아요. 근데 아이가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자전거를 타고 학원을 갑니다. 근데 제일 이제 눈물이 났던 사건은 이제 장마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선생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이제 비가 오는데 아이가 학원을 걸어서 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제 비를 쫄딱 맞고 자전거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눈물 짠한 사건도 있었지만 이제 아이는 지금 자전거를 너무너무 잘 타는 이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엄마 빨리 좀 와 이렇게 한강을 탈 때는 약간 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야구인데요. 둘 다 똑같은 이제 LG 아이가 사춘기가 작년에 제일 심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LG 우승했잖아요. 거의 너무 좋아서 막 갑자기 막 야구장에서 끌어안고 막 이런 화해를 하는 약간 그런 계기를 야구가 또 만들어줬는데 이게 또 저희가 해외여행 갈 때도 뭐 샌다이, 뭐 나고야, 뭐 미국 이런 게 갈 때도 야구 경기를 같이 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것도 살려고 시작한 건데 스트레스에서요. 네. 투자학에 처음 왔을 때 머리가 어떤 하나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저도 처음에는 머리가 깨질 듯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제 이 무게를 돈의 무게를 견디기가 어려워서 어느 날 그림을 한번 그렸는데 그림을 그리고 나서 머리가 씻은 듯이 깨끗해지는 약간 그런 경험을 했고 미술관을 사실 아이를 데리고 많이 갔어요. 현재는 아이가 체험을 되게 좋아하고 어느 나라에 가서도 미술관 체험을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해올 정도로 이제 같이 즐기는 것이 미술이 되었어요. 세 번째는 책을 읽는 것인데요. 책을 정말 안 읽었어요. 이게 책을 읽으라고 하기도 어렵고 이제 약간 그랬는데 정말 신기하게 아이가 어느 날부터는 책을 읽기 시작을 했고요. 저희 집에 글을 쓰시는 문인들이 좀 많은 편인데 어느 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네 학년에서 대표로 이제 글이 뽑혔다 이렇게 해서 학교 문인집에 실린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그 생태계를 찾는 힘, 스스로 자기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힘,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이식하려고 많이 길러주려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아이랑 갖고 있는 추억인데 생활 속에서 자잘하게 아이에게 되게 꼼꼼하게 챙겨줄 수 없는 생활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어떤 되게 즐거운 기억으로 치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늦게 들어와서 엄마랑 같이 해주지 못하는 저녁, 뭐 혹은 주말에 엄마는 레포트를 쓰는 사람, 약간 그런 기억들을 보면 아이 인생을 채우기는 너무 미안해서 사실 이렇게 틈이 나면 해외여행을 많이 갑니다. 아이가 스스로 탐색하고 길을 찾고 이제 나중에는 굉장히 복잡한 경로도 스스로 검색하고 설정하고 문제점을 각각의 여행지마다 나오는 이슈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부분들을 중학교 2학년부터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약간 그런 부분들을 아이랑 같이 향유한 것을 약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몸놀이를 되게 많이 해줘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체력이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야구장을 되게 많이 가요.
내가 야구는 같이 못 해주지만 같이 봐줄 수는 있다. 어느 팀에서? 아, 저는 그냥 이기는 팀이 나의 팀이기 때문에 이기는 팀 주로 응원하고 해외 갈 때도 야구장 뭐 LA도 가고 뭐 샌프란도 가고 해서 갈 때마다 야구장 다 들러가지고 야구 같이 보고 아빠가 바빠서 같이 보지 못할 때 주말에 이럴 때는 무조건 저는 야구장 예매하거든요. 너무 왜냐면은 좋아요. 몇 시간을 네. 보낼 수 있어요. 네, 네, 같이. 그리고 야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같이 응원하고 하니까. 이거 사춘기 때 더 좋아요. 아, 아이가 진짜? 갑자기 말을 걸면서 선수가 이적했다 이런 아. 얘기도 해주고요. 뭐 지금 뭐 구단이 어떤데 이런 사정이 있다라던가 이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얘기에 말을 거는 소재가 그런 스포츠인 것 같아요. 언니는 이제 우리가 일을 길게 하려면 사실 건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을 먹기 시작했다는 이제 언니들도 있고 한데 언니는 운동 건강을 위한 습관이 있는지. 제가 또 거북이잖아요. 정말 운동도 안 해본 게 없이 다 운동을 했고 뭐 이를테면 수영을 1년 동안 해서 모든 코스를 우와. 다 배운다던가 40대 초반에는 항상 아침에 20km씩 자전거를 타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출근을 한다던가 이런 걸 했었어요. 제가 지금 이 나이 되다 보니까 운동 정말 싫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몸무게를 잽니다. 이제 루틴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3회 정도는 천국의 계단을 타고요. 제가 하고 있는 운동들도 늘 시기마다 다 달라지는데 요즘에 하는 거는 2달째 매일 아침에 이제 새벽 6시에 골프장에 들어가서 연습을 1시간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약간 운동 루틴 지키는 건 요 정도 하고 있고요. 비타민은 정말로 종류별로 다 찾아서 먹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비타민 A를 잘 걷지 않아서 낮에 광합성을 안 하니까 정말 비타민 A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 A는 그냥 사서 먹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사실 주변에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있으면 칼륨, 칼슘 이걸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꼭 챙겨 먹습니다. 주변에 혹시 직장 상사가 짜증을 많이 내시면 칼륨 칼슘이래요. 언니랑 비슷하게 커리어 빌딩 이제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직장 생활을 직장만까지 할 정도면 사실 최소 경력이 한 뭐 7년에서 뭐 10년 이상이실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터지면 사실은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깨지면 붙이는 능력이 있고요. 또 무너지면 다시 살아보겠다고 살려내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부딪혀 봐야 알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사는 한두 건의 투자를 굉장히 잘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굉장히 큰 회복이나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잘 되시면 저에게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도전. 도전. 일단 도전해보세요.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해보고 싶은 이유가 본인 안에 있을 거거든요. 또 되게 해보고 나서 몇 년 해보시고 난 다음에 아닌 것 같네? 원래 있던 직종으로 돌아갈래 하시는 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투자사 사이드의 인맥이나 이제 경험이 그분이 다른 경험을 하실 때 되게 큰 자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산업체에 있다가 사실 왔다가 가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고요. 하우스도 하우스별로 되게 난이도가 다른 하우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를 했는데 오롯이 제 책임인 회사가 있는 반면 인센티브는 작지만 투자의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많이 체험할 수 있는 CVC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좀 소프트한 랜딩 위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혹은 본인이 회사를 굉장히 육성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되게 작은 엑셀러레이터에 들어가서 초기 회사들을 경험해 오시는 것도 본인이 그 경험 베이스로 큰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이 됩니다. 인생에서 되게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좌충우돌도 많이 했는데 대신 제 특징은 뭐냐면 남들이 말하고 있으면 검색하고 벌써 그걸 사보거나 그걸 체험해보거나 예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가만히가 되는 것보다는 나의 가치를 내가 만들기 위함이면 사실 스피드와 행동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해보세요. 그 시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시도 안 하고 계속 고민만 하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날들이 멀어지고 있는 거다. 뭐 이런 그쵸. 얘기도 있더라고. 저질러봐. 저지르면 다 수습할걸? 왜 얘기를 하거든. 네. 시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B에 있는 이 업계의 미래 전망 그리고 앞으로 커리어 목표와 계획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투자계가 24년 상반기에까지는 사실 이제 IPO 관련된 부분들의 뭐 파도 사건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었는데요. 예,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주로 투자하고 있는 테마들은 로봇이 굉장히 약간 그 고밸류를 평가받고 있고 이 분위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3년에 가장 많은 그 상장을 했었던 테마는 AI였는데요. 여전히 AI는 수익성이 좀 저조하지만 각광받는 투자 중에 하나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여전히 뭐 바이오와 소부장 관련된 제일 앞서 있는 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회사들에게 투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뚜렷한 기존 투자사와의 상황이 달라진 부분은 너무 초기를 투자하는 경향보다는 이제 좀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투자에 좀 많이 몰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직을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제 투자사가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이제 성장성 있는 사업에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언니 오늘 진짜 오랜 시간 또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고 소중한 시간 또 내줘서 너무 고맙고 27년 언니 이제 뭐 이번에 처음 만났고 그래도 우리 거북이 언니 화석이 되진 않았네. 소금 거북이 화석된 것 같습니다. 언니 필드에서 더 또 언니의 이 모습을 보면서 대응원할게. I1, I 인베스트먼트 쪽이고 1번 언니로 우리 알파벳 클럽의 I1 언니 윤소정 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너무 재밌었어. 어떡해. 이게 너무 신기하다 이런 거 하는 거 너. 말 너무 잘하고.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도전하세요 여러분. 도전하세요.